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한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2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K랩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부분을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 세무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나온 프린트물에는 전체 42페이지 분량의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주실 수 있으세요. 프로그램이 자동 반영해 주는 부분과 수험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수험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서식이 바뀌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주셔야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 반영하는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체크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수업용 변경사항 안내, 이거는 저도 PDF 올려드릴 거고 세무사회 홈페이지에도 공지로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다운로드는 가능하세요. 자, 이제 페이지 번호는 제가 아까 앞에서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놨어요. 11페이지서부터 11, 12, 13, 14, 16, 18, 19, 20페이지는 세무 2급이에요. 세무 2급. 소득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0, 32, 34는 세무 1급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무 1급은 당연히 앞에서부터 모두 다 알고 계셔야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제가 이따 하나씩 하면서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변경사항 안내 이렇게 있고요. 자, 기본사항에 일단 아이콘이 2026 아이콘, 네, 조금 이쁘게 바뀐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회계관리 부분에서 고정자산 등록하는 부분에 내용연수 부분이 이제 조금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고정자산 등록할 때 내용연수를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크게 신경 안 쓰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내용연수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가 나와 있는데 대표자명 이렇게 거래처 등록번호 추가가 다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도 FE 불러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인사급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원 등록에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하는 거에 국민연금 요율과 건강보험료 요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K랩 프로그램에 보시면 프로그램에 사원 등록 메뉴에 가셔서 보시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수월액을 2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기존에는 9만 원이 나왔었던 게 이제 요율이 변경돼서 9만 5천 원으로 나오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고 고용보험료도 금액이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이 부분이 숫자가 변경되는 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시근로자 구분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상에서 주어지면 상시근로자의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화면에 어디 있는지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사원 등록에 추가사항에 가보시면 여기에 상시근로자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추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급여의 직전 연도에 총급여액이 3,7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월정급여 한도액이 26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연장근로 비과세에 입력해 주시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기본사항에 생산직 여부 연장근로 여부 직전 연도 총급여액은 뭐 3,500만 원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지만 야간근로 비과세가 적용이 되겠죠. 맞죠?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저한테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부분을 하나만 더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급여자료 입력을 할 때 급여자료 입력에서 수당공제라고 하는 등록에서 선생님 사무직은 야간근로 비과세 못 받으니까 사무직일 때는 여기를 부로하고 다시 과세로 야간근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야간근로수당은 절대 건드리시는 게 아니고 야간근로의 과세 비과세는 사원 등록 메뉴에서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간근로를 부를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급여자료에서는 과세로 계산이 됩니다. 비과세로 있어도, 목록이 비과세로 있어도 과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야간 근로는 절대 수당 등록에서 건드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6세 이하 보육수당 대상자 수 추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6세 이하 대상자 수 알아서 여기 위에 있는 6세 이하의 자녀를 여기로 불러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한번 해볼게요. 사원 등록에 자, 지금 김종화의 6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이 있는데 여기는 처음 기본값이 0이기 때문에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6세 이하의 자녀를 불러옵니다. 여기가 0인데 직접 여기다가 1이라고 써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0으로 일단 해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0으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 공제에 먼저 일단 가셔서 비과세에 여기 F2 눌러서 보육수당, 네, 보육수당을 입력을 하고 확인. 자, 03월 달에 3월 31일 날 김종화 기본급 200만 원입니다. 보육수당이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넣고 상관없어요. 예 눌러주시면 되는데 얘가 비과세에 가야 되는데 과세에 가 있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우리 아까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을 안 불러왔기 때문에 그래요. 부양가족 불러오기 그러면 한 명이 됐죠. 그렇죠? 한 명이 되어 있고 그러면 급여 자료가 지금 현재 열려 있기 때문에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 주셔야 김종화의 새로운 데이터로 불러올 거예요. 불러오고 재계산이라는 걸 한번 다시 눌러 주실게요. 계산. 예. 확인. 그러면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육수당을 40만 원을 줬다. 예. 그렇게 되면 1인당 20만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만 원은 과세, 20만 원은 비과세.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보육수당은 얼마든지 더 줄 수도 있는데 대신에 인당 20만 원이 한도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김종화에 자녀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4번으로 김진우 자 1하고 23 01 20 32 23 55 4 맘대로 그래서 3세가 하나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부양가족이 2명이 됐죠. 이제 6세 이하의 자녀가. 그럼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2명으로 바뀌게 됐죠. 그렇죠? 2명으로 바뀌게 됐으니까 자, 김종화 이게 지금 창이 열려 있던 거라 조회 버튼을 한번 더 누르는 거예요. 조회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재계산이라는 거를 한번 더 전체 선택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네, 이제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40만 원의 비과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40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야간 근로수당 절대 건드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간 근로수당은 우리 여기에 무조건 비과세로 있어야 하고 사무직이어도 절대 건드리시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사원 등록에 여기 연장근로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에 일단 김종화가 세대주인지 아니면 세대원인지 세대주의 배우자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칸이 생겼으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근로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의 나머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20만 원, 월 20만 원 비과세 대신에 창 열려 있으면 뭐 하시라고요? 조회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재계산 눌러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정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은 총급여, 직전 연도 총급여이 3,7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월정 급여액 260만 원 이하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공제금액 반영. 이거는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 소득세 부분이 계산되는 부분이니까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보육수당과 관련된 변경사항 기존에는 이렇게 그냥 월 20만 원이었는데 이제 1인당 20만 원이기 때문에 1인당 20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양가족택 불러오기를 꼭 반드시 해주셔야지 된다.
다시 바꾸면 사원 등록에서 우리가 부양가족에 여기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급여 자료를 열으시면 조회를 안 누르셔도 되는데 급여 자료 입력이 먼저 열려 있는 경우에는 조회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에 종업원 할인액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종업원 할인액이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일단 보여는 드릴게요. 급여 자료 입력에 가보시면 우리 수당공제에 비과세 항목에 FE 종업원에 대한 할인 금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 240만 원까지. 이건 뭐냐면 우리 회사 제품을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해서 직원들이 이득을 보는 부분을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할인 금액 나오면 할인 금액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04월 달이다. 4월 30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전월급여는 아니요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 금액이 얼마냐고 주어지면 그 부분을 입력을 여러분들이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20만 원입니다. 그럼 20만 원 비과세로 들어갔죠?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 금액은 비과세 연 24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서공연 문화체육으로 이건 명칭이 바뀐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컨트롤 엔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가보시면 여기서 뭐 김종아의 신용카드에 가보면 여기 있는 위에 부분에 여기 명칭이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명칭 변경 부분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고향사랑기부금도 마찬가지 특별재난지역이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까 문제상에서 특별재난지역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연말정산에 가셔서 기부금에 뭐 본인 뭐 불러와 놓고 FE 눌러서 여기 보시면 특별재난지역입니다 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자동 반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세에 대해서 배우자의 월세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월세액을 입력하실 때 이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임대인, 뭐 750801, 뭐 233, 2525, 네. 뭐 유형은 아파트 84제곱미터입니다. 서울이에요. 뭐 2026년 1월 01일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간 월세액을 뭐 예를 들어서 600만 원입니다. 하고 배우자가 또 공제받을 수도 있으니까 배우자가 500만 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는 500만 원만 배우자가 500을 받았으니까 연간 10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그럼 내 거를 뭐 1000만 원입니다 라고 쓰게 되면 그래도 내 거는 500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배우자 부분이 여기 뭐 배우자를 예를 들어서 300을 배우자가 300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700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문제상에서 수치가 다 주어질 거예요. 주어져 있으면 입력하시면 되겠고 금액은 뭐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쓰셔도 어차피 공제 대상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월세도 이번 세법에서 추가가 된 부분이니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뭐 도서공연이 문화체육으로 변경된 부분이니까 또 신경 안 쓰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특별재난지역 추가됐고 종업원 할인액이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가 되었고요. 특별재난지역 그러면 분납 적용이 나왔는데 분납은 그냥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아니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세금 우대라는 게 이렇게 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그래서 뭐 02월입니다.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아니요 이렇게 분납 적용에 아니요 해서 나오게 되고 여기 부표라는 데를 가보시면
부표에 우리가 이렇게 세금 우대 이런 부분이 새롭게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부표에 세금 우대다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자의 소득자료 입력할 때 고용보험료에 상한액이 개정되었으니까 수치가 바뀌었다.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계산될 거니까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술과 같은 인적 용역 제공해주는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분납 적용 이제 전혀 신경 쓰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인세로 넘어가는데 주요 개정 명세서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조정이 끝나고 나면 어떤 것들을 얼만큼 조정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보시면 법인 조정에 2번에 가시면 주요 개정 명세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는 그냥 다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하면 앞에서 조정되어 있는 내역들이, 그래서 을지도 마찬가지 불러오기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걸 자동으로 앞에서 조정했던 내용들을 자동으로 다 불러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뭐 작성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선급비용 명세서에 날짜 지급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선급비용 아닌 거 나왔는데 기간일수랑 대상기간일수가 추가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니까. 네, 기업 업무 추진비에서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 상품권 지출액을 쓰는 난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제율도 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자동으로 계산되고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에 이렇게 갑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밑에가 새로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확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은 연구인력 개발비 공제율이 변경된 거니까 이 부분은 공제율의 10%가 추가됐으니까 문제상에서 10%입니다 라고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타 연구 개발비를 쓰는 난이 또 추가가 됐어요. 당연히 문제상에서 기타 연구 개발비라고 주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머지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추가해 준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또 공제율이 변경된 거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0,000원으로 변경됐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공제율 변경된 부분이니까, 그리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아니니까, 이것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세율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조합 같은 데들이 이렇게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최저한세도 당연히 바뀌어야지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회적 기업 여부 기부금에서 선택해 주는 부분이 한도를 20%에서 30%로 수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업무용 수용차 마지막으로 양도일자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여기까지가 전체 바뀐 부분이에요. 바뀐 부분인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크게 움직이셔야지 되는 부분은 아까 뭐였어요? 이 공제 대상 자녀수에 따라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입력 순서가 틀리면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먼저 해 주시고, 여기에 급여자료 입력 창이 먼저 떠 있을 경우에는 떠 있는 상황에서 사원 등록을 변경을 아무리 해도 이 급여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조회를 누른 후에 재계산을 해 주셔야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셀파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자료 잘 참고하셔서 이번 4월 시험서부터는 변경된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면 여기 있는 게 지금 현재는
2월 27일, 26년 2월 27일로 반드시 변경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처음 켤 때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